연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애착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의 인생학 2월입니다. 오늘은요,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연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애착 유형입니다. 연애는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좀 더 깊은 관계입니다. 내 연애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어떤 애착 유형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착 유형 테스트도 많아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도 내가 애착 유형이 어떤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오늘은 연애를 어떻게 하느냐로 우리가 애착 유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연애가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착 유형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은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우리가 엄마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아이한테는 처음 시작하는 관계이면서 이는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연애가 저는요 남자친구한테 집착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혹은 나는 계속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로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면 나는 연애에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도 싫고요. 그냥 저는 제 할 일만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러한 답답한 연애를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연애를 어디선가 상담을 받더라도 그때뿐이지 다시 답답함이 몰려오네요 하시는 분들께 답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좀 답이 나올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 유형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착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정형 애착 유형이 있고, 또 불안형 애착 유형이 있고, 회피형 애착 유형이 있습니다. 안정형, 말만 들어도 안정감스럽죠. 맞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그 부모와의 관계가 신뢰가 상당히 두텁고, 또 아이는 이제 엄마의 사랑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안정감 있게 받았을 때 생기는 애착 유형이 바로 이 안정감 애착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엄마가 어딜 갔다 오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보내는 시간을 또 잘 보내고, 또 엄마가 오면은 왔다고 또 좋아하고, 이 안정형 애착 유형의 특징인데요. 이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지시면은 이제 신뢰가 있는 이런 인간관계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작은 일에 히히비비를 그렇게 가리지 않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상처가 있더라도 금방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유형이 바로 이 안정형 애착 유형입니다. 우리가 인싸라고 하지요. 인싸. 사람들을 많이 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형 애착 유형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셔야지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요, 불안형 애착 유형입니다. 불안형, 말 그대로 불안함이 많이 머금어져 있는 애착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애착을 불안하게 맺었을 때는 이 불안형 애착 유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좀 나를 제대로 잘 돌봐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엄마를 애타게 찾았다거나, 분리불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불안정했을 때 생기는 애착 유형이 바로 이 불안형 애착 유형입니다. 첫 단추가 불안형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약간 불안정하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관계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형 유형은 이 관계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확신을 계속 얻고 싶어 해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안형 애착 유형이신 분들은 특히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계속 상대방의 마음이라든지 핸드폰을 내가 계속 보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SNS를 계속 보고 있다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들이 이 불안형 애착 유형입니다. 연애에 있어서 상대방도 힘들지만 나도 너무 괴로워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이 불안형 애착 유형이신 분들은 연애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형 유형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캐치가 빨라요. 불안할 것들이 몸속의 체감이라든지 이런 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연애 관계에서 불안할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 부분에 또 집중을 해서 또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은 부분들도 많이 집중해서 보면 너무 좋지만 사실 불안형이신 분들은 불안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 더 집중하게 돼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애착 유형, 세 번째는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입니다. 이 회피형 말 그대로 회피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사실 마음 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좀 더 편해요 라고 이야기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내담자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회피형 애착 유형이신 분들이 참 많이 내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에 방임을 좀 하셨거나 아니면 아이가 홀로 이제 방치되었던 시간이 많았을 때, 홀로 있었던 시간이 많았을 때, 아무래도 두 분이 좀 바쁘셨거나 했을 때이겠죠. 그래서 홀로 방치되었던, 방임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때 생기는 게 이제 애착 유형으로는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이신 분들은 나를 이제 밖으로 내보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서 내가 생각하거나 혼자만의 그런 공간에서 내가 안정감 있게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연애에 있어서도 회피가 많기 때문에 연애가 잘 이루어지기 힘든 애착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피형이신 분들은 어차피 인생 혼자야 라고 이야기 주시는 분들도 많고, 연애가 시작이 되더라도 나는 헌신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커다란 벽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마음을 서로 진솔하게 터놓으면서 연애할 확률이 좀 낮은 그런 애착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연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애는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상처도 있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지만 이 연애는 인생에서 온전히 내 편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피형이신 분들, 불안형이신 분들은 온전히 나의 마음을 사실 보여줬지만 그 마음과 다른 해석들이 생겨서 오류가 생기는 과정들이 많아요. 사실 이러한 애착 유형에 대한 본질은 고치기가 빠른 시간 안에 고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착 유형이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착 유형이 그 사람의 본질이면서 무의식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유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지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 그래서 내가 연애할 때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구나 라고 인지만 하더라도 50%, 그 플러스 이제 100%를 채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노력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는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결핍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애착 유형에서는 결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단서는 이제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 어렸을 때 뭐가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줬어. 혹은 나 옛날에 칭찬을 많이 못 받았어.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동생을 더 이뻐했어. 이런 부분들의 결핍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이지만 내 나이는 한 살을 더 먹어서 이렇게 나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내면 나이는 7살, 5살, 6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면 아이를 우리가 보살펴주고 결핍을 채워준다면 이런 애착 유형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상담을 받아서 상담사와 함께 해서 이제 이런 애착 유형을 넘어서서 내 무의식 본질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고치고 싶다, 스스로가 개선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애착 유형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립스틱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 때부터 립글로즈나 립스틱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그것을 이제 버리거나 제 손에 쥐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 결핍을 조금 채우기 위해서 립스틱을 수집하거나 했던 기억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의 결핍을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하면 이 내면 아이는 몰라보게 나중엔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내 결핍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연애 상대가 안정형 애착 유형이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동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니까요.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안정형 유형이라면 나 또한 안정형 유형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애착 유형에 따른 연애 스타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이었습니다.